전생의 인연이 현세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 사람 얼굴이 잘 그들의 전생에 숨겨져 있는 사연은 무엇인가? 이 얘기는 1991년 미국 마이애미 대학병원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나라 상황으로 재구성한 드라마입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십니까? 그럼 다음 주에 뵙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님. 김규진 지금 박사.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는 신경정신과 전문의로 지난 1985년부터 전생퇴행 치료법을 다른 심리치료와 병행하고 있는데, 전생퇴행 치료법은 현대 과학으로는 좀처럼 치료되지 않는 환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시술됐다. 그리고 지난 1990년 김 박사는 놀라운 사건을 겪게 되는데, 그 사건은 원인 불명의 수전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노진석이라는 환자, 그리고 대인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는 최유진이라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시작된다. 계속 치료를 받으시면 원인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을 편히 하시고 남편을 이해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네. 그럼 최유진, 노진석, 이 두 환자는 모두 원인 모를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최유진은 대인공포증으로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고, 노진석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스트레스와 심한 수전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이 늦은 밤 김 박사는 왜 아무 연관도 없어 보이는 노진석과 최유진의 전생퇴행 기록을 보고 있는 걸까? 과연 그가 알아내고자 하는 비밀은 무엇일까? 그는 먼저 녹음해놓은 최유진의 첫 번째 전생퇴행 기록을 들어보기로 했다. (1990년 10월 22일) 최유진 씨의 전생퇴행 기록. 너무 어두워요. 밤인 것 같아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곳이에요. 우린 지금 쫓기고 있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 사람도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요? 옆에 누가 있습니까? 네,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괜찮으세요? 최유진의 첫 번째 전생퇴행 내용은 어떤 남자와 함께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으며 뭔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노진석의 첫 번째 전생퇴행은 다음과 같았다. (1990년 10월 23일) 노진석 씨의 전생퇴행 기록. 어딘가로 가고 있어요. 왜? 가기가 싫은가? 아닙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죠? 잘 모르겠어요. 창고 같아요. 네가 더 잘 알겠지. 근데 누군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강요해요. 안 하면 되잖아요. 네가
네가 처단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날 보고 있어요. 손이 막 떨려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살려달라고 하면서 울어요. 저도 슬퍼요. 저 남자 어쩐지 친근감이 들어요. 친구예요. 친구. 훨씬 어릴 때부터요.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서워요. 노진석의 첫 번째 전생투행은 자신이 친구인 듯한 어떤 남자를 죽인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그것이 그의 수전증의 원인일까? 그리고 최유진의 두 번째 전생투행은 한 남자와 함께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첫 번째 전생투행의 상황에서 조금 비약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인 것 같았다. 옆에 있던 남자가 보이질 않아요. 이제는 저 혼자인 것 같아요. 근데 손에 뭔가 따뜻한 것이 느껴져요. 피해요. 그 남자가 죽었어요. 죽은 사람과 당신은 어떤 사이죠?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슬퍼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요. 거기엔 죽은 사람과 당신뿐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또 있어요. 모두 모르는 사람들인가요? 네. 아니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눈빛이 슬퍼요. 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최유진의 두 번째 전생투행은 그렇게 끝을 맺고 있었다. 김 박사가 추측해보건대 유진과 함께 잡힌 남자는 폭력 조직과 관련돼 있다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 같았다. 그리고 조직 속에 또 한 사람, 유진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던 그 남자. 김 박사는 그가 전생의 노진석일 것이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는 노진석의 두 번째 전생투행 기록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다. 제가 누군가에게 못을 애원하고 있어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난 못할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어요. 저 여자를 죽일 수가 없어요. 손이 너무 떨려요. 왼쪽 머리에 뭔가 차가운 것이 나왔어요. 남자가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나 못해요. 그 남자가 미워요.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그 남자 증오해요. 최유진의 세 번째 전생투행은 마치 하나의 얘기인 듯 노진석의 얘기와 절묘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최유진이 그토록 증오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전생의 노진석일까?
김 박사는 최준과 노진석이 전생에서 어떤 인연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추측만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는 없었던지라 그는 일단 두 사람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며칠 후였다.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희 이혼했어요. 법원에선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아이도 남편이 키우도록 했어요. 남편이 잘 키우겠죠. 내일 모레 아이를 데리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해요.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렇게 돼서 박사님께 죄송해요. 그럼 결국 파행을 맞은 유진의 결혼 생활. 그녀의 마음의 병은 치료될 수 없는 것일까? 왠지 낯설지 않은 남자. 그와 스치는 순간 왜 유진의 눈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것일까? 아무래도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거 참 오늘은 우울한 얘기만 듣네요. 네?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는 뭘 하실 생각이세요? 글쎄요. 아직은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결국 진석은 원인 불명의 수전증으로 인해 미리 잡아놓았던 스케줄이 정리되는 대로 직장을 그만두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지금 준호랑 비행기 타려는 참이에요. 유진은 아이와의 이별 여행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남편에게 양육권이 넘어가 아이를 데려다줘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여행의 끝에는 예기치 않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애가 조정 씨를 보고 싶다고 이렇게 조르는데 어떻게 잠깐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글쎄요. 엄마 빨리. 제가 일단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네. 야, 들어가자. 와 신난다. 여기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엄마를 졸랐어? 네. 자식. 기장님 왜 그러십니까? 별거 아니에요. 아가, 너 이쪽으로 와라. 그래, 어때? 조정실을 보니까 신기하니? 네. 운명은 왜 나뭇잎을 떨게 하는 작은 미풍조차 없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것일까? 그래, 구경 잘했니? 꼬마야 잘 가. 운명은 예측 불허.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의미를 갖는 것일까? 구경 잘했어? 네. 운명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두 사람의 해후. 그 후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리고 만남 1년 후 김 박사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선생님께 유진 씨와 함께 치료를 받은 후 저희는 점점 마음이 편해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전 거의 손떨림이 멈췄고 더 이상 유진 씨도 대인 공포증에 시달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준호도 유진 씨가 키울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박사님, 유진 씨와 저 그리고 준호 이렇게 세 사람이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유진과 진석이 비행기에서 우연히 만난 후 그들은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인연의 끈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김 박사에게 각자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후 함께 김 박사를 찾아왔다. 김 박사는 오래전부터 두 사람이 뭔가 전생의 인연이 있으리라 생각하던 차에
그 둘을 함께 치료하게 됐고 추측대로 두 사람이 함께 치료받으면서 원인 모를 증상이 사라졌다. 그들이 그토록 서로에게 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그들이 함께했던 전생 퇴행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도저히 저 자를 못 설 것 같아요. 내가 셋을 세기 전에 쏴라. 넷은 내가 널 쏘겠다. 하나, 둘, 난 자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셋.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진석 대신 죽은 전생의 유진. 그들은 아마도 전생에서 서로를 사랑하던 사이였던 것 같다. 두 사람의 관계는 유진의 전생 퇴행 기록에서 더 자세히 나타난다. 하나,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저 사람인 것 같아요. 저 남자가 미워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두 사람의 사랑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영원한 이별의 순간에서야 비로소 완성됐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따뜻한 서로를 만져볼 수도 없는 차가운 사랑으로 식어버렸고 그들은 그렇게 다음 생을 약속했는지도 모른다. 이 얘기는 1990년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치료를 담당했던 마이애미 대학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브라이언 와이즈 박사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그 후 브라이언 와이즈 박사는 전생을 넘나드는 애절한 이 사랑 얘기를 책으로도 출판했으며 아직도 전생퇴행 치료법으로 현대의학으로 치료되지 않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